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입니다. 지은이는 가오로 고팔다스입니다. 펴낸 것은 수어서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멘토이자 라이프 코치이며 수도승이다. 삶의 다양한 측면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그의 강연을 주위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영상으로 올리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이 책의 주제는 행복의 점검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수도승이 되기 전에 내가 맛본 꿀은 위대한 성취의 꿀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성적이 언제나 1등이었다. 실제로 매 학기마다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또한 나는 학교 친구들과 결성한 밴드의 가수이고 기타 연주자였다. 학업면에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청중이 가득한 강당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노래하고 연주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휴렛패커드 실리콘밸리 1세대 기업으로 프린터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제조로 유명한 미국의 IT 회사에 취직해 훌륭한 직장을 품에 안았다. 나는 성취의 꿀을 맛보았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힘과 자부심의 꿀을 맛보았다. 사람들의 인기와 찬사를 받는 자부심의 꿀을 한껏 맛보았다. 그러다가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 나는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신사와 가까운 사이인 델리 출신의 한 남자는 일종의 음악 신동으로 10살 때 이미 35종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붐바이의 음악계에 들어왔을 때 그 남자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무척 중요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붐바이에는 5살 때 이미 80가지의 악기를 배운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남자에게는 그것이 삶에서 최초로 경험한 진실한 겸손이었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모든 최고의 꿀을 맛본 후 자부심의 가방을 들고 수도원으로 아시람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학업적인 성취,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지식의 성취를 이룬 내가 여기 있었다.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30명 정도의 수도성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나보다 더 뛰어난 학업의 성취자들이었고 몇몇은 자기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영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지식과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수도원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맨 먼저 맛본 꿀은 겸손의 꿀이었다. 그것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겸손이었다. 나의 의지에 따른 겸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의 가방을 들고 그 공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깨닫는다. 나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비누 거품이 터지면서 당신은 알게 된다. 더 중요한 인물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나의 스승과 그것의 수도승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겸손이 영적인 성장,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특성인지 배웠다. 어떤 공간에서든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이 가장 핵심적인 기본사항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알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에고는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에고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겸손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겸손은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 중 최고는 아니다라고 인정한다. 인생나무.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가 한 여성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모두가 귀를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얼굴에 완전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히 예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그와 주변 사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아니요,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서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나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집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닿는 모든 일을 해요.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하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게 결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 만약 당신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당신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안해한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에 있든 집에서든 어디에 살고 있든 사람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밀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면 정상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저마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미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감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의 로봇이 아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갖고 있던 물도 이틀 전에 바닥이 났다.
물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완전히 지쳤지만 남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운의 표식을 찾아 계속해서 걸었다. 문득 멀리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신기루일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냥 환영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오두막이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지친 몸을 끌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은 비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오두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의 심장이 뛰었다. 손으로 물을 부어올리는 수동 펌프였다. 드디어 물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펌프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다. 더 힘껏 시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아무리 해도 물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기운을 다 허비한 그는 지쳐서 포기했다. 목이 말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하고 좌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희망의 빛이 보였다. 오두막 한 구석에 놓인 병을 발견한 것이다. 병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병에 마개를 뽑았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는 찰나 병에 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시키시오.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 놓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제 그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쪽지에 찍힌 지시를 따르고 펌프에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물을 마실 것인가. 펌프에 물을 부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 지시가 옳을 수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물병의 물을 그냥 마실까. 쪽지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보게 될 마지막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쨌든 당신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그 남자는 신뢰의 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떨리는 손으로 펌프에 물을 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 후 펌프질을 시작했다. 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을 마음껏 마시며 갈증을 풀었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이다. 기분이 한결 나아진 그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다가 연필과 그 지역의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그가 아직 마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 수통에 물을 가득 담았다. 쪽지에 적힌 지시에 따라 병에도 물을 채우고 마개를 다시 막았다. 그리고 오두막을 떠나기 전에 쪽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녀야 할 차. 나는 우리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삶에서 평생 운전해야 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말한다. 그 차, 카는 세 단어의 약자이다. 시는 바꾸는 것, 체인지를 의미한다.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관자놀이에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대증요법, 통증요법, 자연요법 등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치료법을 제안하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카의 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가 집에 있고 의사가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렸다고 하자. 혹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부를 상상해보라.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CA 아래 A는 받아들임, 의셉의 약자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의 의미이다. 영성의 근본적인 면 중 하나는 받아들임이다. 만약 어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이 투쟁할 것이다. 그럴수록 나는 나를 넘어서는 것들에 시간과 정신 에너지를 다 써버릴 것이다. 삶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처럼 그녀는 나의 친구이다. 나는 누구의 특정한 성적 취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관계가 심각한 독이 되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은 우리를 CAR의 세 번째인 R로 데려온다. R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 리무버이다. 이 경우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이 성사되었다. 연필의 교훈. 연필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외부는 다양한 색으로 아름다운 나무 몸체이다. 그리고 흑연으로 된 내부는 그 본질이며 그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외부를 가지고 있다. 외부는 우리의 성격, 외모, 존재에 관한 것이다. 내가 늘 말하지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고 운전면허 사진처럼 못생긴 사람도 없다. 외부는 성격에 관한 것이다. 내면은 진짜 사람, 진실한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겉모습은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보여주기,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다. 내면은 우리의 인격, 도덕, 정직성,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신성히 여기는 원칙들에 관한 것이다. 끝은 감나가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무슨 옷을 입는가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겉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겉모습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행복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